안녕하세요. 코드블랙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또 성투하셨나요? 자,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실체 있는 부분, 좀 아침에 이제 미라클문 주중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늘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좀 양극화 장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그래도 좀 실체 있는 부분에 주목해서 가야 한다. 왜냐면 또 오늘 그리고 어제 굉장한 빅머니들이 좀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물밀듯이 지금 쏟아져 들어왔어요. 우리 증시에.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도 뭐 최근에 좀 오른 게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덜 오른 경향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지금 오늘 어제 그리고 오늘 뭐 대형주 중심으로든 큰 자금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서 일단 바이오 쪽도 지금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제 그나마 좀 중심을 갖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오버행 관련된 이 우려를 좀 해소했던 바로 이 ABL 바이오. 이 ABL 바이오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이중항체 기반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으로 실제로 면역 항암제에 관련돼서 이중항체 국내 이제 선두 기업 중 하나다라고, 바이오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보면은 지난 22년에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파킨슨 신약 이제 ABL301에 대한 10.6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로 기술력은 이렇게 입증을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작에 앞서서 일단 이중항체 관련된 거를 좀 이제 간단하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이중항체 관련은 이렇게 보시면은 항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A라는 항원과 B라는 항원, 이렇게 말 그대로 이중항체, 한 개로 두 가지 목표물을 잡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체 의약품 개발이 향하고 있는 곳은 주로 이제 암이라는 것을 타겟으로 가는 건데, 이 이미 개발된 항체 의약품도 대부분 암 치료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암은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인 변이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그런데 이 변이가 딱 한 번만 일어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뭐 전이도 되고 여기저기서 다시금 뭐 확장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암과 관련해서 사실 자주 듣는 단어인 뭡니까? 재발, 그리고 전이, 그쵸? 이런 부분 많이 들었죠. 재발과 변이, 전이 이런 부분을 일으키는 이 재발과 전이, 이제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이제 번식하면서 일으키는 변이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같은 종양에서도 어떻게 되냐? 암세포마다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 양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의 문제는 암을 치료하는 데에 어떻게 장애물 중 하나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치료해도 사실 금방 변이를 일으켜 도망가는 암세포를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암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사실 올해 과거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에 좀 발견됐을 때는 그래도 많은 의학적인 발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암이라는 건 참 무서운 그런 병 중 하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중항체는 이러한 변이라든지 다양성을 잡기 위한, 이러한 이제 암이 다양성을 잡기 위한 방편 중 하나인데, 자, 다시 말하면 이중항체는 말 그대로 한 가지 항체가 두 가지 타깃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게 설계를 된 거예요.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항체가 두 가지 타깃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게 설계된 거고, 동시에 두 가지 치료제를 쓰는 셈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암의 다양성을 따라 잡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지금의 이제 면역 항암제에서 좀 더 나아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 플랫폼 중 하나가 이중항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알테오젠 관련돼서 이제 플랫폼 원천 기술에 대해서 좀 강요를 많이 드렸잖아요. 사실적으로 이런 원천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은 또 실체가 있고, 그런 기업들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 역시 이중항체 관련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텍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원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실체 있는 부분, 그냥 막연하게 무한정으로 뭐 CB 발행하고 해먹으려고 하는 여전히 그런 바이오 기업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벗어나서 좀 이런 부분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파이프라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좀 보유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ABL301이 이제 산업회에 좀 기술 수출이 됐다라는 부분, 파킨슨병 기본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게 ABL501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ABL 바이오는 레오켄 바이오의 ADC, 이중항체 ADC 관련된 부분도 같이 딜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나온 기사 하나를 좀 같이 좀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ABL5003 해가지고 그랩바디 T 플랫폼이라는 것도 이제 BBB 해가지고 내에 투과율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지금 ABL 바이오에 대한 그런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심할 부분이 없다. 그런데 늘 발목을 잡던 것 중 하나가 어떤 겁니까? 네, 오버행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다 보시면은 ABL 바이오 하나 지금 확인하고 가죠. 네, 야곱신문에서 나온 부분인데, 자, ABL 바이오 이게 어제 3월 20일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투자 파트너스 보유 지분 매도 해가지고 보유 지분도 5%만 감소해서
오버행 이슈를 해소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48만 주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내 매도를 하면서 블록대에 따라서 오버행 이슈를 해소했다라고 밝혔던 부분은 잠재적으로 이제 주가 희석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한번 하나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2년 사노피아 파킨슨병 치료제 기술 이전 관련돼서 1.3조 규모 사노피 기술 수출했었고, 단기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부진했다가 이제 저점을 다지고 나서 올라오는 부분이, 이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올해 좀 볼 부분은 일단은 아스코에서, 자, 제가 그리고 또 AACR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스코 임상 종양 학회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에이벨 바이오가 충분히 그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503 IMF 파트너가 지금 나스닥 상장서죠. IMF 통해서 고용한 6월 아스코에서 추가 업데이트 임상 결과 발표 예상. 그쵸? 이런 일정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한양인과 같이 진행된 거 있고, 자, ADC 치료제 관련돼서 레오켄바이오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한 다양한 이런 파이프라인,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장성이, 그리고 다양한 부분은 원천 기술 그래바디 T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중항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 되는 것 같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기사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약물의 뇌 이제 전달성을 높이는 뇌혈관 장벽 BB 셔틀 플랫폼 그래바디 B에서 기반 중추 신경계 신약 기술 수출로 주목받는 기업이다. 그쵸?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과 함께 이러한 더 투여가 항암 시장에 대한 특화된 그런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바디 T 관련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중 하나가 또 이 에이벨 바이오예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 현재 시가총액 1조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추가적인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좀 내용적인 부분 봤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의 주가 흐름, 수급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차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최근에 HLB라든지 알테오젠이 중심으로 하고, HLB는 사실 좀 개별적으로 갑니다. HLB는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으로 가고, 자, 여기서 뭐 물론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단을 잡아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알테오젠이 바이오텍을 좀 잡아주는데, 자, 에이벨 바이오 지금 첫 수급이 좀 유입된 흐름 보이시죠? 요때. 그쵸? 이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아마케에서 면역암제 2종 비임상 결과 발표한다는 소식으로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케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유입된 수급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정도 흐름 박스권을 잡아준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5월 말 진행된 이제 아스코 임상 종양학회, 사실상 빅딜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든지 그러한 흐름이 좀 자주 나오는 거는 바로 이 5월 이 아스코에서 나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 진행되는 임상 종양학회,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학회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연준에 대한 금리 어떻게 보면 인하는 3회 그대로 유지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FOMC에서. 그리고 나서 물밀듯이 지금 우리 시장에 또 대형 빅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빅머니가 또 어디로 파생되겠습니까?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으로 고려했을 때는 바이오 쪽 성장주에 또 이렇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버행 관련된 이슈가 좀 해소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2만 한 6천원에서 8천원대 매물이 쌓여있는데, 이전 고점에 대한 흐름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22년 산업에 대한 기술 수출 영향이죠. 자, 이거를 지금 이 오랜 기간 이 엄청난 물량들 눌림, 정말 어떻게 보면은 23년에 엄청나게 오래 많이 쉬어갔고요. 큰 폭의 하락도 나타났었고요. 근데 이 악성 매물들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하고 나서 이 자리까지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도 나와주고 있고, 고점에 대해서 이런 수렴 구간에서 도달하는 부분, 그렇죠? 자, 이렇게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거를 다 물량을 오랜 기간 정말 꿋하게 잘 최근에 소화를 해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오버행 관련된 우려까지 좀 해소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엔캠이라는 기업이 이 시작이 된 스타트점이 오버행 관련된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에이벨 바이오 시가총액 1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또 이런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최근에 좀 외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다시금 지지를 받고 나서 요거 단기적으로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재차 3만원, 그리고 나서 주봉상 보시면 이게 3만원이 결코, 그쵸? 높은 단위는 아니죠. 3만원에 안착된 후에 그 다음 건 32,000원까지 좀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아마케 관련된 게 이제 4월 초 중에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 고려했을 때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고, 이후에 물량이 조금 기대감이 빠지면서 하케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서 차익 매물, 즉 새로운 물량이 나오면은 그 물량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스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임상 종양학회까지 흐름을 보면서 긴 호흡 속에서 수익 관점으로 볼 그 대표적인 국내 바이오텍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력인 측면에서는 알테오젠 HLB 좋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단으로 ADC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 레고캔 바이오 있고, ABL 바이오 있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뭐 있습니까? 삼청당 제약 있고, 이뮤노반트,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레이저티닌, 비소세포동 폐암 관련된 이제 유한양액까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일단 7개 기업을 깔아놓고 보세요. 한미약품 이런 거는 약간 좀 경영권 분쟁으로 수급이 꼬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ABL 바이오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은 바이오 축에 대한 중심은 여기서 잡아줘야지 아랫단에서, 물론 뭐 지금 뭐 툴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중심이 되는 부분 좀 보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보르노이라든지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아랫단 중소형까지 뭐 에클론 이런 거까지도 같이 좀 동반적으로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이렇게 지금 흐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ABL 301 그다음에 이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뭡니까 503 고용암 관련된 부분 이렇게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의 AAC 아마케에서 병용 비임상 포스터 발표가 있고, 이렇게까지 좀 확실하게 일정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ABL 바이오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바이오 쪽도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반도체 못지않게 바이오 쪽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나 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체에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